안녕하세요, 이지은 코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소유에 관해 알려줘야 될 4가지 것들과 그 4가지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이가 너무 욕심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너무 욕심이 없다거나 아니면 형제랑 소유 때문에 다투는 집이 있다면 이 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 소유를 잘 가르치는 게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소유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타인의 물건, 타인의 것을 존중하지 못해서 이제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아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반면에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다 뺏겨버리고 양보만 하고 당하고 사는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다 그 소유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소유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건 제 생각에는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로 아기 때 이 세상이 참 풍요로운 곳이다, 이 세상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는 곳이다 하는 이런 세계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내 것이 존재하고 나는 그것을 지켜도 된다, 이런 자기 것에 대한 존중받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것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 것도 소중하구나, 남의 것을, 타인의 것을 존중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내 것을 챙기는 것도 물론 행복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내가 내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더 행복해질 수도 있구나, 이걸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가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이제 너무 그릇이 작은 아이가 된다든지, 욕심이 많은 아이, 욕심이 너무 없는 아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아이, 나눌 줄을 모르는 아이, 이런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일단 세계관은 굉장히 어렸을 때 형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이 나에게 호의적인지 호의적이지 않은지 그거를 눈도 뜨기 전부터 벌써 배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기 때는 이 세상이 굉장히 풍요롭다,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아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너무 각박하고 원하는 데 주어지지 않고 이런 경험이 많으면 아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 세상은 나에게 인색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릇이 작아지고, 그래서 큰 꿈을 꾸지 않고 이제 작은 그런 자신의 세계에 만족하면서 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돈을 많이 벌게 되더라도 그 돈을 행복하게 쓰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기가 어릴 때는 웬만하면 사달라고 하는 거는 다 사줬어요. 근데 그 너무 비싸면 당연히 사줄 수 없겠지만, 그냥 애들이 원하는 게 사실 그렇게 비싼 걸 원하지 않거든요.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걸 이제 사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보기에는 그게 좀 쓸데없어 보이고 사주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 비싼 거 아니면 사주려고 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아이가 고르면 2개까지는 그냥 사줬던 것 같아요. 비싼 걸 사면은 당연히 이건 너무 비싸서 안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격표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만약에 여건이 안 되겠다 싶으면 아예 마트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인터넷 쇼핑으로 주문한다든지 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못 갖는 그런 경험을 최대한 덜 하도록 이제 환경을 세팅을 하고 풍족하게, 세상이 풍족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좀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꼭 사주는 게 아니어도 소유라는 거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이 소유하는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아이가 뭐 이거 갖고 싶어? 하면은 제가 뭐 꺼내준다든지, 저게 먹고 싶다 하면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물건이나 돈이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아이가 풍족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많이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당연한 것에 너무 생색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무일푼으로 이 세상에 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거지는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초대해서 이 세상에 온 거고, 우리가 담 넘어 온 것도 아니고 막 무단으로 문 열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초대받아서 온 손님들인데, 우리 손님을 초대해놓고 음식 줄 때마다 생색내고, 소파에 앉을 때마다 그거 제 소파인데 30분 앉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생색내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초대해서 온 손님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한테 의식주를 제공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형편을 넘어서서 과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럴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형편 안에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끔은 아이들에게 여기 내 집이야, 네 방도 사실 내 거야, 근데 너가 내 집에 얹혀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든지, 용돈을 줄 때도 이거는 원래 다 내가 번 돈이야, 내 돈인데 너한테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부모님들이 생색을 내면요, 아이들은 마음 깊숙이 자신이 빚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빚쟁이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 마음, 당당하게 누리지 못하고 뭔가를 갚아야 될 것 같고, 내 것이 진짜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진짜 제대로 내 걸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항상 그 빚쟁이의 마음으로 살면 내 소유라는 감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삶의 원동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게 있어야지 더 불릴 마음도 생기고, 내 방이 있어야 꾸미고 싶고, 인테리어도 해보고 싶은 거고, 우리 전셋집에서는 막 꾸미고 싶지 않지만 내 집 가지면 깨끗하게 살고 싶고 그렇잖아요. 책도 내 책이 있어야지 재밌게 보는 것처럼, 뭐든 이렇게 더 의욕 있게 하려면 내 것이라는 게 필요한데, 근데 이렇게 모든 걸 다 빌려주는 것처럼 해버리면 그 아이가 삶에 대한 의욕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제공할 때 이 방은 네 방이야, 아이 소유로 인정해주고, 책도 사주셨다면 아이 책으로 인정해주시고, 돈도 아이가 받았다면 아이 돈으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소유는 꼭 물건을 지칭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우리 세뱃돈 진짜 그 분쟁이 많죠. 근데 세뱃돈이나 시간, 신념, 그리고 자신만의 질서, 실수할 권리, 부모님의 사랑, 이런 모든 것이 넓게 보면 다 소유와 연관돼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자기 소유가 없었던 사람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게 굉장히 꼴보기가 싫습니다. 그게 되게 이기적으로 보이고요. 그게 자신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신이 어릴 적에 내 것이 없었다는 그 상처를 좀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나도 갖고 싶어, 왜 동생만 사줘, 왜 오빠만 사줘, 내 거 내놔, 나도 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하지 못했던 내 욕구 표현을 좀 안전한 곳에서 막 울면서 분노하면서 표현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처가 해결되고 나서는 좀 자신한테 스스로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아마 필요하실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18개월쯤 되면 내 거야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좋은 겁니다. 이제 내 거야 욕심을 부리고 자기 것을 이렇게 취하고 하는 거는 자연 질서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그런 욕구가 없으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내 거야 할 때 아이가 잘 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맘때 내 거야를 많이 시작할 때 아이의 소유를 많이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기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자기 돈이 없었던 사람은 정말 돈 모으기가 힘듭니다. 모아봤자 뭐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수성가하기 어렵듯이 아이들도 자기 돈이라는 소유가 없으면 저축을 하고 그 돈을 이렇게 막 불리는 부자 마인드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저만 해도 돈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신념이 있었는데, 저는 용돈을 꼭 다 써야지만 용돈을 받았거든요. 용돈이 남아있으면 엄마가 용돈을 안 주기 때문에 제가 돈을 모으는 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용돈 주세요 하면 너 돈 남은 거 없어? 그러면 좀 남았어 이러면 내가 1일날 받아야 되는데도 1일날 돈을 안 주셨어요. 그거 다 쓰고 말해. 그러면 이제 5일날 말하고, 그럼 5일날 이제 돈 받으면 또 다음 달에는 더 늦게 주고 이렇게 점점 돈 받는 날이 이렇게 막 미뤄진 거죠. 엄마는 돈을 아끼려고 그러셨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돈을 모으면 나만 손해구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돈을 안 모으고 다 써버리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 돈 모으는 그런 재미를 못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도 제가 돈 모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돈이 모여있는 걸 보면 빨리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부자 되게 만들려면 아이 돈을 존중하는 거, 그냥 아이 소유의 장난감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놀이터에 놀러 갈 때 이렇게 모래 장난감 잔뜩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땅에다 팍 펼쳐놓고 이제 모래놀이를 하면 어떤 애들이 와가지고 묻지도 않고 모래 장난감을 자기 것도 아니면서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아이가 한창 내 거야 할 때 그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너무 애기라서 표현은 잘 못하고, 근데 너무 싫어하고, 그때 저는 그걸 제가 막아줬습니다. 그 아이 소유를 지켜줬습니다.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얘 거야, 주세요 하고 돌려받고,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고 저 친구가 갖고 놀고 싶었는데 같이 갖고 놀래?
이렇게 물어보고 싫다면은 강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좋다고 하면 삽이 2개면 하나는 괜찮아 그러면 하나 정도 빌려주고, 하지만 싫다 그러면 그거를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쟤는 모래놀이 장난감이 저렇게 많은데 혼자 다 갖고 노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따가운 눈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지켜주는 겁니다. 엄마가 이제 그 보호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막 눈총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한창 그런 거 안 빌려줄 때라는 걸 다른 어머님들도 다 알기 때문에 이해를 대부분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애착 이불 같은 거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것도 아이의 굉장히 소중한 그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레고 작품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면 함부로 부시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이가 이제 창조한 그 아이의 작품이고 아이의 소유잖아요. 그거를 지켜준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의 소유를 많이 지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36개월 넘어가고 아이가 어느 정도 말이 통하고 맥락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내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것도 중요하다 하면서 점차 이제 경계를 알려줘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부터는 엄마가 살살 타인의 것은 타인의 것으로 존중해야 돼. 이건 저 사람의 경계야. 이거는 넘어가면 안 돼. 이걸 살살 알려줘야 됩니다. 가장 부드럽게 알려줄 수 있는 게 엄마가 모델이 돼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가 아기 때는 이거 엄마 거야 만지지 마. 이걸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아기니까 말해도 모르고 그냥 어디 구석에다 잘 치워놓고 보이는 거 그냥 다 가지고 놀 수 있게 해주셨다면 이제 36개월 넘어가면 이제 엄마 물건 이거는 엄마 거야 이렇게 살짝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싫어 막 갖고 놀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건데 이거 소중한 건데 뭐 유진이니까 특별히 한 번만 가지고 놀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지 않게 처음에 이건 엄마 거야 절대 안 돼 이러면서 이것도 안 돼 이거 저것도 안 돼 이런 식으로 갑자기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에게 완충작용을 주는 거예요. 이제 타인의 소유라는 게 있다. 이런 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완충을 해주면서 엄마가 모델이 돼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상상을 정말 사려 깊고 배려 깊은 친구가 왔을 때 그 친구가 내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반응하면 좋을까를 상상해 보시면서 내가 내 아이의 친구가 됐다.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했을 때 아이가 이렇게 거울처럼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아이한테 반응을 했어요. 너무 다 양보하는 친구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배려하는 걸 전혀 배우지 못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너무 욕심쟁이 친구 와가지고 부딪히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당히 자신의 것을 주장할 줄 아는 그런 친구가 와서 아이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내가 그 친구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유욕은 너무 좋지만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룰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다. 이거를 조금씩 천천히 이제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형제랑 부딪힌다고 하면 그때는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해서 아무도 희생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첫째가 예민하다고 둘째 걸 그냥 뺏어서 주는 것도 안 되고 둘째가 예민하다고 첫째를 양보하게 만들어도 안 됩니다. 가끔은 첫째가 너무 예민해서 근데 둘째는 순하니까 첫째가 둘째 손에 있는 거 팍 뺏어갔는데도 그냥 내비두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도 지금 소유에 대해서 배우는 중이고 풍요로운 세상에 이걸 배워야 되는데 둘째한테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첫째도 남의 걸 가져가도 되라고 배우기 때문에 첫째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때는 첫째가 가져간 걸 이건 둘째가 먼저 가지고 놀고 있었으니까 둘째 마저 다 가지고 놀면 한 10분 정도 더 가지고 놀면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놀자 하면서 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둘째도 마찬가지고요. 형 네가 참아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둘째한테서도 가지고 와서 첫째한테 주고 너는 기다렸다가 5분 뒤 순서 되면 그때 너가 가지고 놀자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아예 형 거였다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노는 공이 아니라 형의 공이었다면 형이 안 빌려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의 징징거림을 그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묻어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지 또 이런 규칙 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상실을 배워갈 때 당연히 이제 좌절이 있는데 그걸 겪지 않고는 이제 상실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당하시고 옆에서 아이도 고생하는구나. 근데 이걸 겪어야지 배운다 생각하시고 그냥 옆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아이는 잘 겪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 걸 챙기는 것보다 나누는 것도 기쁠 수 있어요. 이제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는 억지로 나누게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상황이 딱 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꿨을 때 너무 행복하게 가지고 놀 수 있겠다 싶은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아이에게 제안하고 아이가 바꿔서 가지고 놀 수 있게 하고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재밌게 잘 놀았는지 그런 경험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눌 때 더 좋을 수도 있구나 이걸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눴을 때 칭찬도 해주시고 그냥 무조건 나누라고 조종하려고 하는 칭찬이 아니라 아이가 그런 마음을 냈다는 것에 중점을 맞춰서 그런 배려 깊은 마음을 냈구나 대견한데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유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건 이렇게 4가지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풍요로운 세계관, 내 거라는 거, 소유, 그리고 남의 것이라는 거, 경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눌 때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험. 이 4가지를 알려주면 아이들은 자기 것을 지켜야 될 땐 지키고 남의 것을 배려할 땐 배려하고 나누고 또 풍요로운 세상을 누리면서 잘 자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소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많이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소유 지켜주는 거 정말 힘드실 거예요. 진짜 부글부글 올라올 때 엄청 많으실 거고 내 게 없었는데 나는 뭐도 없었는데 얘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러면서 질투도 나실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아이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 노력하면서 행동하시는 거 이거 정말 엄청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응원하고요. 그리고 이 소유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이런 부분 헷갈려요 하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고 대댓글 남겨드리던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한 육아 하세요. 안녕.